네, 자, 논지 강화 약화. 여러분들, 요것은 조금, 여러분들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논지를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논지를 어떻게 반박할 것이냐라는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 글을 보면서 그 글의 논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도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지침이 있는 것이지, 뭐 어떤 모든 글에 해당되는 어떤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방법만 적용하면은 반드시 논지가 강화되고, 혹은 약화되고, 뭐 그런 식의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논지 강화, 약화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것을 알아야지 스스로 논지를 강화해 보거나 약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적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강화부터 봅시다. 일단은 두 개예요. 강화 아니면 약화입니다. 예.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논지. 예, 여기서 여러분들 또 논주가 뭐고 또 논지는 뭐. 그러니까 여기서 논지라는 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은 논증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예. 우리가 어떤 뭐 논증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는 주장, 즉 결론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서 논지라는 것은 논증의 결론에 해당된다. 혹은 그 말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지 강화에서 고려할 상황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요. 내용과 양립 가능하냐? 정합성을 깨뜨리느냐? 단순 추론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은 내용적으로 대등소이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일단 밑에 것부터 설명하고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요렇게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논지 강화에서는 보통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반드시 보충되어야 할 전제는 무엇인가? 요런 식의 문제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논증에서 빠진 내용을 뭐 쓰라라든지 찾으라라든지 아니면은 빠진 내용을 뭐 채워 넣어 보라라든지 요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요 문제는 논지 약화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논지 강화에 해당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뭐 보충해봐라, 뭐 빠진 내용을 채워봐라, 이런 것은 다 논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지, 약하게 하는 것, 혹은 논지를 반박하려는 전략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충돼야 할 전제나 빠진 내용 찾기는 논지 강화에 해당된다. 근데 보충돼야 할 전제는 이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충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어떤 논증 혹은 어떤 추론이 뭔가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전제에서 결론으로 가는 이것이 뭔가 확실하거나 탄탄하지가 않은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추론 과정상 결여된 전제를 한번
보충해 넣어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고, 빠진 내용 찾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핵심 주장이 논증이나 논증의 연결관계에 근거하는 방식에서 결여된 내용을 찾아낸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논증의 강화는 여러분들 요 내적 보충과 외적 보충을 조금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그 내적 보충, 외적 보충이란 말 자체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논증 자체가 전제들의 근거에 결론을 확실한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뭔가가 전제 자체가 보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보충이 돼야지만이 결론이 뭐 확실해지거나 아니면 더 그럴듯해진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논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제 자체를 보충을 해서 논지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외적 보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런 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전제들의 근거에 결론을 확실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논증.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논증이 이미 있어요. 어떤 논증이 이미 있는데 이 논증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냥 전제들의 근거에서 결론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어, 이미. 그러면은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은 뭐 굳이 보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충을 해주면은 논지가 조금 더 강화된다는 그런 의미죠. 반면에 전제들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뭔가 확실하지 않거나 뭔가 그럴듯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지금 전제가 뭔가 빠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빠진 것을 이제 보충해주는, 요것이 내적 보충에 속하는 거고, 외적 보충은 여기도 나오죠. 논증의 타당성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왜? 전제들의 근거에서 결론을 이미 확실하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보충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충을 해주면은 논증이 좀 더 강화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사례, 요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죠. 예, 잠깐 멈췄다가.